안녕하십니까. 보험구분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요즘 상속세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아주 세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초인류 기업인 삼성그룹도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또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사실이 경영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가 사망한 후에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가 걱정되는 대표님들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어떤 내용일까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개정이 됐죠. 이 제조업을 하는 박 사장께서 이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가 됐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세가 걱정이구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이 제조업을 하는 박 사장께 강력하게 조언해 드릴 내용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 중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인데요. 내가 살아생전에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죠. 그런데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 가업승계 자산에서 10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10억 원은 아예 세금을 비과세를 하고 과세표준 60억까지 이번에 세법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120억까지 이제 10% 60억 종전에 60억이었는데 120억까지는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겁니다.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낮은 10%만 증여세 부담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죠. 120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증여세율, 최대 600억 원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업승계 증여를 하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하고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대표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을 때 가업승계를 결정하면, 가업승계를 결정하면 기납부 증여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일반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재산에 가업승계 증여 특례 주식을 합산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주식가액을 합산할 때 가업승계 증여 특례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망 시까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증여할 당시에는 주가가 10억이었는데 전체 가치가 사망 당시에 100억이 됐다. 그러면 90억 원 가치가 늘었잖아요. 주식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그런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배당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특례 적용 신청 후에 자녀가 가업승계, 나 사업하기 싫습니다 해서 가업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가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배당으로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업승계, 참 좋은 제도인데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좋은 제도, 나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건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가 가업은 중소기업은 무조건 내고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를 해야 되고요. 오락실 같은 사치성 그런 유흥 그런 업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자는 증여자는 누구일까요? 아버님이 되겠죠?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여야 되고요.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서 4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장법인은 20% 이상이고요. 수중자, 가업을 물려받는 그 자녀는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3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주자여야 되죠. 만약에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어요. 자,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눌러 살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한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가업승계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돼. 빨리 한국에 들어와. 이렇게 자녀에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는데, 아직 이 자녀가 너무 어려가지고 회사를 통째로 물려주기에는 아직 좀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키지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죠. 부모와 공동대표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을 해서 10%만 증여세 부담하고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이제 세금도 얼마 안 내고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내가 이제 다 물려받았네. 좋아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요건을 사후관리를 잘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 과세관청에서 증여 이후에 5년간 수중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지분을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언젠가요? 어느 기간이요? 5년간. 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중요합니다. 사업용 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은 일반 증여세율로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는 박 사장이 회사가 임야를 그냥 한 50억짜리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논밭을 전답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비사업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은 주식 증여 특례 제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법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증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가업승계 못하겠네? 네. 증여특례 제도는 다른 가업승계는 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라든가 이런 거는 적용이 되겠지만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법인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증여세 10%로 정말 절세를 하면서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법인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그 젊으신 대표님도 계시죠? 나는 아직 뭐 60세가 안 됐으니까 가업승계는 나하고 거리가 머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승계는 내가 아직 젊은 대표라고 할지라도 미리미리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을 맞추려면 미리미리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겠죠. 이런 좋은 가업승계 제도, 증여특례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만약에 이 제도를 정말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또 많은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법인지 판단하신 후에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